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충청권의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3,439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부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대전, 세종, 충남이 따냈습니다. 네, 3개 시도지사가 모여 함께 자촉했는데요. 미래 이동수단 분야의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자체와 지역 대학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핵심 분야는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수단인 모빌리티 ICT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입니다. 지역 내 24개 대학과 63개 혁신기관, 81개 기업이 참여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참여 대학들은 인재 양성을 위해 2개 융합학부와 8개 세부 전공을 설치하고 친환경 동력과 첨단 센서, 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연간 7,000명의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기업 참여로 취업과도 바로 연계돼 학생들의 지역 정착도 지원합니다.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연구소와 함께 과정을 개발해서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필요한 모빌리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 기술개발과 연구 기반을, 충남은 제조업 역량을, 세종은 자율주행 실증특구 등 실증 기술과 환경을 보유한 만큼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또 산업 현장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기업과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지역 혁신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5년간 국비 2,400억 원, 지방비 1,0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충청권 경제의 융합 상승도 기대됩니다. 충청권 이제 4개 시도가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는데 메가시티로 가는 데 있어서 아마도 첫 번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업 선정이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또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금강 상류에 설치된 용담댐의 물 배분 문제를 놓고 충청권 4개 시도와 전북이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인구가 많은 충청권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용담댐이 위치한 전북이 우리도 물이 부족하다며 거절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는 20년 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용담댐 물 공급량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청권의 물 부족이 심각한데 전북에 너무 많은 물이 배분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용담댐의 하루 물 공급량은 178만 톤으로 20년 전 건설 계획 당시 전북은 2021년에 인구 389만 명으로 추산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135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올해 실제 인구는 180만 명, 공급량은 생활용수 50만 톤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은 전북권뿐만 아니라 금강 하천 유지용수와 금산 등 충청권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용담댐 건설 이후 대청댐 유입 용수량이 하루 730만 톤에서 673만 톤으로 57만 톤이 감소했고 그만큼 오염 부하량이 늘고 있다며 용담댐 물을 더 받아 용수 공급도 늘리고 오염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 용담댐 방류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금강이라든가 대청댐의 수질 및 수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될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권과 전북이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충청권은 인구가 전북의 3배에 달하는 550만 명인데다 앞으로 570만 명까지 늘 수 있어 용담댐 물 공급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전북은 사실상 거절 입장입니다. 전북학시군의 취수지를 용담댐으로 점차 바꾸고 있고 앞으로 새만금 등의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물량도 있지만 앞으로의 필요한 물에 대한 것들도 용담댐에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물 분쟁 조정 신청도 가구하고 있으며 올 연말 이루어지는 금강물 관리 재조정을 놓고 전북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양승조 충남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역량은 출중하지만 경제와 복지, 국방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하루아침 인기에 편승해 대선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 처가에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잇따라 견제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소속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 92명은 충청의 리더인 양승조 지사가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내 8천여 개 건설업체를 회원으로 둔 충남건설단체 연합회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양 지사에 대한 대선 출마 요구는 민주당 도의원과 기초의원, 체육 종목 단체장, 교수 모임, 건설인까지 확산되는 추세로 정의당 등 일각에서는 충남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이 줄서기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해 먹이자며 TJB가 마련한 아동 급식 카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급식 카드에 관한 자료들을 확인해서 급식 카드 가맹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급식 카드 예산 가운데 무려 10억 원이 아예 쓰지도 못하고 소멸됐는데 허술한 가맹점 관리가 한몫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끼니다운 밥을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한마디. 더 이상 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 향하게 되는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대전시 급식카드 홈페이지에서 관련 가맹점을 조회했습니다. 식당과 편의점 등 약 1,500여 곳이 검색됐는데 리스트를 훑어보니 이용 불가능한 곳들이 눈에 띕니다. 서울에 위치한 편의점 본사는 물론 상호가 2-3개씩 겹쳐 올라간 식당들도 있고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나 상호가 검색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 가맹점들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결국 편의점과 정보가 불확실한 일부 가맹점을 제외하면 급식카드로 이용 가능한 대전 시내 일반 식당은 400여 개 남짓입니다. 일부 행정동에선 사용 가능한 식당이 없거나 한두 곳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식당 앞에 스티커를 부착해 급식카드 가맹점을 소개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대전의 경우 안내 스티커가 없어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가맹식당의 숫자도 적은데 위치를 알기도 어렵다 보니 한 달에 한 번도 이용된 적 없는 가맹점이 4곳 중에 한 곳에 달합니다. 특히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급식카드 가맹점이 있는지, 즉 가맹점 접근 가능성은 급식카드 사용률로도 이어졌습니다. 지원하는 아동 숫자에 비해 가맹점이 적은 자치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사용률이 더 낮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달에 쓰지 못한 지원금은 그대로 소진되다 보니 지난 한 해 대전에서 소멸된 급식카드 지원액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밥 한 끼를 위해 편의점만 전전하는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하는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는 40대 남성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 확진이 서구 한 교회로 확산돼 오늘 20대 교인 2명이 추가되며 관련 확진자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요양원에서도 60대 종사자가 확진돼 모두 32명으로 늘었는데 오늘 확진된 종사자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확진자 1명이 사망하면서 대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천안에선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등 6명이 확진됐고 아산에서 3명, 해외 입국자 1명도 확진되는 등 9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주요 관심단지의 분양이 하반기로 미뤄진 대전에서 이번 달 2개 단지가 청약에 들어갑니다. 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달 대전에서 중구 목동 4구역 재개발 사업단지의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 342가구가 분양되고 중구 선화동 하늘채 스카이엔 2차 735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옵니다. 또 충남에선 천안시 신부동 한화포레나 602가구와 서산시 성립동 이편한 세상 523가구 등 1,125가구가 이번 달 분양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천안시장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후에 의회 다수당의 민주당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의회와 집행구간 대립 속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천안시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보복성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복수혈전이 시작된 걸까요?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태조산입니다. 시는 태조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 6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시의회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천안시에서 제출한 전체 2,360억 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3%가량인 7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의원 25명 중 16명인 다수당 민주당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당력을 집중해온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이 원안 추진이 어렵게 되자 예산 삭감으로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시장과 연관된 사업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천안시의회 역사상 15건 72억 7,700만 원은 유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추경 예산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시급성과 지금의 어떤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 삭감의 과정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당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타협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결과물입니다. 삭감한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의를 위한 것도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비대면 무인 시스템 점포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슈퍼 육성 지원 사업 9천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지난해 수해 등으로 도로 상태가 악화된 동서대로 등 주요 대로의 아스콘 재포장 사업들의 공사비도 요구액의 50%를 삭감했습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과 집행부의 갈등이 이제는 의회 내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광축 TJB 사장 겸 지역민방협의회장 등 협의회원들이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 설치 등 현안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 광고의 분리대행과 정부 협찬고지를 언진제를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직접 의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지역 방송사의 수익 강화를 통한 콘텐츠 품질 향상과 공익적 역할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홍주성 역사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고대 마한시대 홍성의 모습을 돌아보는 특별 기획전이 개막됐습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유적들이 전시되며 당시 경관을 디오라마로 복원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부급 석택리에서는 지난 2012년 원삼국 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와 의뢰, 분묘, 방어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대규모 취락이 발견돼 지역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도가 보급 중인 도민 건강관리 앱 걷주 회원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충남도는 걷주에 가입한 회원이 지난해 말 3만 5천 명에서 지난 3일 10만 명으로 늘었고 40대와 50대 가입자는 각각 2만 명, 10대와 60대는 각각 1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겉주로 걷기 목표를 달성한 주민에게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상인들이 1%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앱이 등장합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지역 외식협회와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민관 협력 모델의 배달 앱인 샵체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샵체인에 가입하면 소상공 업체는 별도의 광고비나 입점비 없이 1.7%의 결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로 결제할 경우 음식값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대전시 서구 변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